3장에서의 내용인 주기신호의 풀이의 급수 표현에 이어서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비주기 신호를 다룰 거고요. 일단 4장에서 연속 시간에서의 이제 풀이의 변환, 그리고 5장에서 이산 시간의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배웠던 이제 풀이의 급수 표현과 함께 이제 풀이의 트랜스폼을 왜 배우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풀의 급수 혹은 이제 풀의 트랜스폼을 배우는 이유는 주파수 해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호의 표현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표현이 있었고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제 시간축,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신호로 이제 바꾸기 위한 과정으로서 풀의 급수 표현과 이제 풀의 변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파수 해석이라는 것을 결국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주파수 해석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신호에 포함된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을 구하는 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주파수를 보는 것인 주파수 축에서 보는 것인데, 그 주파수 축에서 신호에 포함된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별로 구분을 해서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신호를 이제 주파수에 대한 기본 신호,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 기저 신호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본 신호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코사인 신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에서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사이누소이달 신호 혹은 정연파 신호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코사인 신호는 하나의 주파수로만, 한 개의 코사인 신호는 하나의 주파수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1Hz의 신호는 1Hz의 이제 코사인 신호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사인 신호는 우리가 배웠듯이 세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축에서의 표현과 다르게 우리가 주파수 축에서의 표현, 즉 이제 코사인 형태의 표현으로 바꿨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진폭과 주파수 그리고 위상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들 각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코사인 신호로서 혹은 이제 삼각함수로 표현된 형태의 신호로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A 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파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A에 해당되는 것이 진폭, 그리고 오메가 제로에 해당되는 것이 뭐 주파수, 그리고 파이에 해당되는 것이 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소 평면상에서 우리가 원을 그릴 수 있었고요. 원 위를 움직이는 속도를 우리가 오메가 제로 혹은 오메가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점에서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 위상 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원을 그렸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되는 A 값이 결국은 진폭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다뤘던 내용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주기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게 쓰여진 글씨처럼 이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다룬 거고요. 주기신호에서의 주파수 성분은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통해서 이제 획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통해서 파악한 이제 주기신호에서의 이제 주파수 성분은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기본 주파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정수배의 위치만큼, 정수배의 위치마다의 어떤 웨이팅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모닉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오메가 제로, 뭐 2 오메가 제로, 그리고 3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도 있겠죠. 여기 0이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마다 어떤 웨이팅 값이 있고, 그 웨이팅 값이 그 3오메가 제로 혹은 오메가 제로의 주파수 성분이 가지는 값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기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존재하게 됩니다. 연속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가 되는 곳에서만 지금 그 웨이팅이 존재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특수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면 지금 모든 주파수 성분, 오메가 제로의 배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그 값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자,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 입장에서는 비주기 신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풀의 변환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때에 나타난 형태는 지금 여기 제가 그린 것처럼 모든 주파수 성분에 대한 값이 다 나오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배울 내용이 이제는 주파수 축의 모든 오메가 값에 대해서 값을 가지는 그런 주파수 분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비주기 신호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다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기 신호를 배웠고 그 주기 신호에 근거해서 우리가 비주기 신호를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비주기 신호를 우리가 자, 주기 신호는 주기 신호인데 주기가 무한대인 신호로 취급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 얘기는 앞에서 배웠던 3장에서 배웠던 풀이의 급수의 내용을 우리가 주기 무한대로 확장해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풀이의 급수의 확장의 형태로서 우리가 다루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 주기 t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오메가 제로라는 것을 t분의 2파이로 정했었습니다. 자, 분모에 있는 t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자, 전체 값은 0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메가 제로가 0으로 다가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서 이 둘 사이에 자, 보시면 오메가 제로와 이 오메가 제로가 있다면 이 둘 사이의 간격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서 거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연속된 주파수 축상에서 연속된 신호의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것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주기 t가 커질수록 자, 자, 주파수 스펙트럼은 조밀해지는데 그 이유가 자, 오메가 제로 값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가 무한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연속 파형이 된다라는 것이 자, 다시 강조하는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한 경우인 풀이의 급수를 먼저 다루고 자, 일반적인 경우인 풀이의 트랜스폼을 나중에 다루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자체가 풀이의 트랜스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이의 트랜스폼을 우리가 도입하는 배경에서 혹은 이해하는 그 근거로서 이제 풀이의 급수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풀이의 급수를 공부한 것이고 그것의 확장 개념으로서 풀이의 트랜스폼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풀이의 트랜스폼을 계속해서 쓸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풀이의 표현은 급수 전개에서 이제 적분의 형태, 자, 시그마라는 것은 이제 띄엄띄엄 있는 위치에, 자, 이것과 같이, 자, 오메가 제로, 그리고 2오메가 제로,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그마를 통해서 합으로 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와 같은 연속 형태는 우리가 그냥, 시그마 형태로 합으로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분의 형태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풀이의 표현은 풀의 급수에서 풀의 변환으로 넘어갈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급수 형태, 그러니까 시그마를 쓰는 형태에서 자, 적분의 형태, 인테그랄을 쓰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4장과 5장에서 배우게 될 풀이의 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이제 어떤 그래프 혹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예시를 든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굉장히 조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주기 함수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주기가 t인 신호이고요. 자, 이런 주기 신호를 우리가 풀이 급수를 통해서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줄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주기가 증가합니다.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주기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고 주기가 증가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요. 여기서 이제 주기가 증가하게 되면 자, 주파수 스펙트럼에서는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 혹은 F 제로라고 하는 값이 T분의 2파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 값이 점점점 작아지겠죠. 자, t가 늘어나면 오메가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자, 우리가 오메가 제로의 배수마다 정수배마다 지금 이 주파수 스펙트럼이 지금 관측되는 것인데 그 정수배가 되는 위치가 점점점 좁아지는 것이죠. 그 이웃 간의 그 점들 간의 이제
간격이 좁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간격이 점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자, 주기가 무한대로 접근한다는 얘기, 결국은 비주기 신호가 되는 것인데, 주기 무한대라고 하는 의미는 자, 주기가 있긴 있는데 그게 내가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주기 신호를 주기 무한대인 신호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주파수 축상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연속된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특수한 경우,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자,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 일반적인 경우를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변환을 하기 위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쓰는 것이고, 자,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이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 푸리에 트랜스폼이고요. 자, 푸리에 트랜스폼 중에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먼저 다루고, 다음 장에서 디스크리트 타임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다룬다고 했었습니다. 자, 푸리에 트랜스폼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aperiodic signal, 즉 비주기 신호에 적용 가능한 주파수 스펙트럼 변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푸리에 급수 방법을 확장한 형태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유도를 할 건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주기 무한대인 주기 신호로 봐서 우리가 자, 주기 신호의 주파 스펙트럼을 구하는 방법인 푸리에 시리즈를 이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풀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자, YT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출력 신호를 임펄스 응답 H와 어떤 입력 신호 X에 대한 컨볼루션으로 보겠습니다. 자, 신호의 합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X와 H의 컨볼루션을 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컨볼루션의 형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구할 때 그 주파수 응답에 대한 가장 간단한 신호를 넣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자, 임펄스 응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타임 도메인에서의 가장 간단한 신호인 델타 함수를 넣어 주었었고요. 주파수 응답에서는 우리가 주파수 축상에서 가장 간단한 신호라고 할 수 있는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라고 하는 신호를 넣어줬었습니다. 자, 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하는 신호가 가장 간단한 신호일 수 있는 게, 자, 일단 매그니튜드 값이 1이죠. 즉 이제 반지름의 값이 1인 거고요. 그리고 자,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고, 자, 위상이 다시 또 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적용 가능한 주파수 축상에서의 가장 간단한 신호라고 했었고요. 이것을 우리가 XT라고 약속을 했을 때, 그럼 XT-타우라고 하는 이 신호는, 입력 신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타우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신호를 우리가 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로 나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쓰여져 있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하는 신호는 자, 지금 적분이 타우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ponential j 오메가 t로 쓸 수 있고요. 자, 나머지 이제 타우에 해당되는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남겨놨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yt라고 하는 신호는 앞에서 우리가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응답에 xt라고 하는 신호를 곱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yt라는 것이 있고요. 결국은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게 xt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 이것이 주파수 응답에 해당하는 h of j 오메가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만 따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지금 관심 있는 건 이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특별하게 어, 임펄스 응답, 죄송합니다.
임펄스 응답의 이제 그러니까 시간축에서의 임펄스 응답의 푸레 트랜스폼으로서 지금 주파수 응답 성분이 나온 것이고요. 그럼 자, 임펄스 응답을 넣었을 때가 아닌 일반적인 신호 XT라는 신호 혹은 X타우라고 하는 신호를 넣었을 때, 자, 일반적인 신호에 대한 푸리의 변환 X 오브 J 오메가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요 식 반드시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푸레 시리즈로부터 푸레 트랜스폼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이제 다음 장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푸리의 변환, 푸레 트랜스폼의 유도 과정에 대해서 이제 다시 다뤄볼 텐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식들이 복잡하게 쓰여져 있고, 뭐, 시그마와 인테그랄이 뭐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뭐, 적분과 미분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몰라도 됩니다. 자,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몰라도 되는데, 단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맨 아랫줄에 쓰여져 있는 이 두 개의 식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기보다는 알면 좋고 몰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시노미 시스템을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 유도됐고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뭐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기 신호의 풀이의 급수 전개가 먼저 전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3장까지의 내용은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비주기 신호와 이제 주기 신호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주기 신호는 여기 있는 것처럼 x tilde를 써서 표현했고요. 자, 그래서 이 x tilde라고 하는 것은 주기 신호, 그리고 그냥 xt라고 하는 것은 비주기 신호입니다. 자, 주기 신호의 지금 풀이의 급수 표현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ak 곱하기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t. 자, 뭐 k 곱하기 오메가 제로를 우리가 오메가로 합쳐서 써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일단 jk 오메가 제로 t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ak라고 하는 풀이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정의가 됐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t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까지의 구간인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는 주기 신호인 거죠. 주기 신호를 비주기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었냐 하면, 자, 주기 t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우리가 비주기 신호를 주기 신호처럼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주기 t를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일단 이 앞에 써 있는 t는 무한대로 보내지 않고 무한대로 같다라고 생각 안 하고 자, 안에 있는 적분 구간에 대한 것만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의 적분 구간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은 주기 신호가, 자, 비주기 신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요 AK를 구하는 과정에서 주기를 무한대로 보냈고, 그 과정에서 주기 신호였던 게 비주기 신호로 바뀌었고, 적분에 대한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바뀌었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x tilde라고 하는 이 주기 신호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자, 앞에서 구했던 AK 값을 지금 넣어 보겠습니다. AK 값을 넣어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요 AK 값을 넣게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그것을 넣고 지금 t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로 바꿨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쓸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주기 신호에 대한 것이니까 주기 신호에 맞는 AK 값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 주기 t는 무한대로 보내고요. 주기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오메가 제로는 d 오메가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k 오메가 제로를 썼었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오메가로 바꿔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자, xt라고 하는 신호는
일반적인 이제 비주기 신호가 되는 것이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그마가 이제 인테그랄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의 구간이 되었고,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갖다가 쓴 겁니다. 자, 방금 전에는 우리가 주기 신호의 풀이의 급수, 풀이의 급수의 계수, 그러니까 코에피션트를 쓰는 공식을 이용해서 쓴 것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t 이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 구했던 그것이 대신 들어간 겁니다. 대신 이제 t분의 1 대신에 2파이분의, 자, 원래 오메가 제로인데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주기가 무한대로 발산하면서, 자, 오메가 제로 값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d 오메가로 바꿔 써준 거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좀 바꿔서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파이분의 1을 제일 바깥쪽으로 뺐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에 대한 적분, 자,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된 이것에 대한 적분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에 대한 적분인데, 자, x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자, 여기 있는 이것이죠. 곱하기 dt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이 d 오메가가 여기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던 exponential j 오메가 t가 여기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유도가 된 거고요. 이 중에서 이 가운데 쓰여져 있는 요것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는데, 그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우리가 x 오브 j 오메가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x 오브 j 오메가로 표현했을 때, 자, 비주기 신호 xt는, 자, 1파이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x 오브 j 오메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곱하기 d 오메가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것은, 자,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풀이의 변환, 풀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풀의 변환 결과, 즉 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xt라고 하는 신호를 합성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xt라고 하는 신호에서 ak를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분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 과정을 우리가 신호의 합성이라고 했었죠. 자, 지금 이것이 주파수 성분을 이용해서 xt라고 하는 비주기 신호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자, 푸리의 역변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것이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에서, 자,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성분들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널리시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스펙트럼을 구하는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풀이의 변환, 그리고 풀이의 역변환에 대한 식이고, 자, 이 두 개의 식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유도 과정은 뭐 대략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비주기 신호라는 게 있었고, 우리가 비주기 신호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주기 신호에서의 풀이의 급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주기 신호에서의 풀이의 변환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는, 자, 주기를 무한대로 썼다라는 그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주기 무한대인 신호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풀의 변환을 구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 외에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자, 여기 써 있는 풀의 역변환, 그리고 풀의 변환에 대한 이 식은 잘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이제 그래프적으로 실제로 어떤 이제 구형파라고 하는 신호를 놓고 이제 풀어보는, 다시 반복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가 지금 마이너스 t1부터 t1까지 존재하는, 자, 구형파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기 신호이죠. 자,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의 급수로서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유도 과정은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이제 대신하고요. 자, 이와 같은 구형파가 주어져 있을 때, 자, 그 구형파에 대한 푸리어 시리즈 코에피션트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구하는 과정은 3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구형파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푸리어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학기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요 두 개의 식은 좀 특수한 경우로서 좀 외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ak라고 하는 것이 k 오메가 제로 곱하기 t 분의 뭐 2 사인 k 오메가 제로 t 분의 t1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요 t라는 값을 지금 왼쪽으로 그러니까 양변에 곱해줬습니다. 그러면 t 곱하기 ak의 형태가 되고, 그리고 자, 오메가라는 것을 k 오메가 제로라고 이제 정의했을 때 지금 t 곱하기 ak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이 실선으로 표시된 이 전체 엔벨롭, 자, 그래프의 이제 겉을 감싸고 있는 것은 동일한데, 자, 그 중에 오메가 제로 값이 작아질수록 그것이 더 촘촘해지죠. 다시 말하면 이 주기가 늘어나게 되면, 자, 오메가 제로 값이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샘플링이 되는, 결국은 이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들 중에 오메가 제로의 배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샘플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샘플링이 되는 부분들이 점점점 촘촘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론 이제 앞에서 배우셨듯이, 자, 주기가 무한대가 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이 감싸고 있는 엔벨롭과 같은 형태가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뒤에서 이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주기 신호를 XT로 가정을 했고요. 자, 그것에 대한 주기 신호 XTil드를 여기 지금 그려 놓았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풀의 변환을 유도했던 것에 대한 이제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를 놓고 다시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 신호인 XTil드는, 자, 풀의 시리즈 코에피션트 AK가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죠. 자, 그리고 지금 A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장에서 다루었듯이,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주기 신호 x tilde 그리고 적분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인데,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기 신호를 비주기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 t를 무한대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기가 무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바뀌었고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기 신호가 비주기 신호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자, 일단 여기까지 유도한 거 다시 보시기로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보시기로 하고요. 자, 지금 그러면 지금, 자, ak라는 것이 있고 t분의 1에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식이 앞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식 중에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자, x 오브 t의 xt의 풀이의 변환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ak는 t분의 1 곱하기 x 오브 j 오메가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t분의 1에 t분의 1을, t를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t 곱하기 ak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오브 j 오메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뭐 지금 x 오브 j 오메가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그러니까 풀의 변환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t 곱하기 ak에 대한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배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처럼 t 곱하기 ak에 해당되는 것이, 자, x 오브 j 오메가에 해당되는 값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t 곱하기 ak에 해당되는 것이 x 오브 j 오메가에 대한 것과 같은 것이고, 결국은 풀이의 급수와, 풀이의 급수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뭐 풀이의 시리즈 코에피션트의 주기 t를 곱한 결과가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주파수 스펙트럼, 연속된 주파수 스펙트럼 형태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ak라고 하는 것이 뭐 t분의 1 곱하기 x 오브 j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대신에 k 오메가 제로를 쓰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주기 신호로 다시 돌아왔고, 주기 신호에서 이렇게 표현 가능했던 것이, 자, 지금 ak 대신에 여기 있는, 자, 여기 있는 이것을 넣어준 겁니다. 자, ak 대신에 넣어줬을 때 지금 t분의 1 앞으로 빠졌고, 자, x 오브 jk 오메가 제로 곱하기 익스포넨셜 jk 오메가 제로 t,
그리고 t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2파이 분의 오메가 제로로 바꿔 썼는데 지금 2파이 여기 있고 오메가 제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기 t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오메가 제로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d 오메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d 오메가가 나오고, 자, xt에 대한 자, 풀이의 역변환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되고요. 자, x of j 오메가에 해당하는, 즉 xt의 풀이의 변환에 해당하는 것이 식이 다시 유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 다시 반복해서 나온 것이고, 이 식은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로써 이제 풀이의 변환의 유도에 대한 것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비주기 신호에서 시작해서 풀이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그것이 이제 주기가 무한대가 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비주기 신호에 해당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풀이의 변환에 대한 것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풀이의 역변환과 풀이의 변환에 대한 식을 이제 다시 표현을 했고요. 자, 계속 반복하는데, 야, 반드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서요. 풀이의 변환이라는 것은 이제 주파수 분석, 자, 주파수 성분별로 분해하는 것이죠. 자,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갔을 때 그것에 오메가에 해당되는 신호 성분, 주파수 성분이 나오는 것이 결국 X 오브 J 오메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촘촘하게 보게 되면 이제 연속된 주파수 축상에서의 연속된 형태의 신호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풀이 변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서머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비주기 신호를, 자, 연속적인 주파수를 갖는 복소 정연파의, 자, exponential j 오메가 t라고 하는 그것의 성분별로 표시한 겁니다. 자, 오메가 별로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즉 신호를 이제 주파수 성분으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오메가에 대한 성분별로 나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시간 함수의 신호인 xt에 대한 주파수 함수 스펙트럼 x 오브 j 오메가를 구하는 과정이, 자, 풀이의 변환이다. 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오메가에 대한 연속 함수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4.1.2의 내용인데요. 자, 풀이의 트랜스폼의 이제 수렴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자, 풀이의 급수에서 시작해서 풀이의 트랜스폼이 유도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풀이의 시리즈와 동일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만 다르게 됩니다. 자, 이 부분만 다른데요. 자, 비주기 신호가 대상이 되니까 디리클렛 조건에서 이제 주기성이 삭제되어 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주기성에 해당되는 식만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형태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동일한 거고요. 동일하지 않은 부분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교재 밖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기신호 T라고 하는 것이, XT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 주파수 변환을 하는 게, 주파수 분석을 하는 것이, 자, 풀이의 급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X라고 하는 주파수 스펙트럼은, 자, 이산 스펙트럼이라는 것입니다. 연속이 아닌 이산 스펙트럼이 되는 것이고요. 자, 비주기 신호에 해당되는 신호 XT를 우리가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혹은 주파수 분석을 하게 되면, 자, 변환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연속 스펙트럼 X 오브 오메가라고 표현됐는데 J 오메가, 오메가 다 마찬가지라고 보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풀이의 변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비주기 신호의 주파수 분석을 하는 것이 변환. 그리고 자, 이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지고 다시 신호를 합성하는 것을 우리가 역변환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 신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의 신호를 바꾸는 것을 이제 변환. 그리고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신호를 타임 도메인의 신호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역변환이라고 하게 되고, 자, 분석과 합성으로서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레 트랜스폼 배웠으니까 그것에 대한 예제를 풀면서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순서랑 조금 바꿔봤고요. 자, 예제 4.3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3을 보면은, 자, 우리가 간단한 신호인 델타 t, 그러니까 델타 함수를 입력 신호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프레 트랜스폼의 공식을 써놨고요. 자, 여기서 xt 대신에 지금 델타 t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델타 t를 넣어줬고 지금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라고 하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뭐 델타 t가 나오면 지금 이 클래스의 질문에도 올라와 있었지만 델타 t가 나오면 그 델타 값이 1이 되는 경우와 1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일단 델타 값은 이 델타 함수 값은 t 이퀄 0에서는 1을 가지고 t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자 0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적분을 우리가 다 해야 될 필요가 없고 t 이퀄 0일 때만 적분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t 이퀄 0일 때 여기 0의 값을 넣게 되면 이 값이 1이 되게 되고요. 여기도 1이 되게 되니까 그 결과가 그냥 단순히 1이 되는 것이죠. 자, 뭐 적분 결과가 이렇다는 것보다 자 델타 함수의 프레 트랜스폼은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성분을 갖게 상수 함수의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타임 도메인에서 지금 이렇게 생긴 델타 함수를 우리가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 자 주파수 축상에서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신호가 이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한 형태의 푸레 트랜스폼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뒤에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자, 델타 함수의 푸레 트랜스폼은 자, 1이다. 자, 그러면 1에 대한 푸레 트랜스폼, 그러니까 푸레 역변화는 델타가 나온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4.1에 나와 있는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exponential at 곱하기 ut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신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속 시간이 되는 것이니까 x of j 오메가를 구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xt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로 되게 되고요. 자, 이거 여기에 xt 대신에 지금 여기 주어진 이 신호 성분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넣어주게 되면 자 적분 구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ut라는 구간이 함수가 0부터 무한대까지에서만 이제 의미 있는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적분 구간이 0부터 무한대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ut라는 값을 빼고 exponential의 마이너스 at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로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a 플러스 j 오메가 t 자 0부터 무한대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 자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되고 자 단 문제 조건상 a는 0보다 클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요 x의 매그니튜드 값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되냐 하면 이것에 대한 제곱의 루트의 합으로서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고요. 이것을 이제 구한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식이 a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루트 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거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실수 성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에 대한 제곱의 루트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자 페이즈 성분은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죠. 자 우리가 페이즈 성분은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올해에도 앞부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위상에 대한 성분은 분자의 위상에서 분모의 위상을 빼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었을 때 우리가 분자의 위상에서 분모의 위상을 빼주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분자는 이렇게 1로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허수 부분이 없죠. 자, 허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실수축상에서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때는 위상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분모에 대한 위상을 구해줘야 되는데, 분모에 대한 위상은 우리가, 자, 아크탄젠트 a분의 오메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체, 이 x 오브 j 오메가에 대한 위상 값은, 자, 여기 제로 분자에 쓰여져 있는 0이라는 위상에서 아크탄젠트 a분의 오메가를 빼준 이 값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려진 이 그래프가 결국은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a분의 오메가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4.2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과 이제 유사한 형태고요. 지금 이제 단지 다른 거는 지금 여기 자 t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호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시간 영역에서의 xt라고 하는 신호가 그려져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시간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뭐 구간을 나눠야겠죠. t가 0보다 작은 경우와 t가 0보다 큰 경우를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풀의 트랜스폼을 구해보면요.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 절대값 t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인 구간과 플러스인 구간을 나누어서 풀게 되면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익스포넨셜의 a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더하기 자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로 나눠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거는 우리가 예제 4.1과 동일하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여기 마이너스 구간에 대해서도 풀이 방법이 유사하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풀이를 하시면,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a-j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로 표현이 되고요. 자, 이 둘을 합해서 표현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2a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앞에서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자, 이 값이 실수값이 되죠. 자, 실수 성분만 가지고 있는 실수 값이 실수 신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위상을 따로 나눠서 표현해 줬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냥 하나로 뭐 우리가 위상을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따로 구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한꺼번에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4.4는 이제 3장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이제 스퀘어 웨이브에 대한 것이고요. 자, 스퀘어 웨이브에 대한 신호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자, 3장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비주기 신호라는 것만 다르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빠져 있는데 이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1부터 t1까지 구간에서는 1의 값을 갖는 그런 이제 스퀘어 웨이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제 뭐 수학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풀의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적분 구간이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구간이었는데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구간이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니까 자,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 여기 이제 1이 생략되는 거죠.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것을 계산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 2 곱하기 오메가 분의 사인 오메가 t1 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역시나 실수 형태이기 때문에 매그니튜드 페이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표현했고, 자, 여기 있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써 있는 이 스퀘어 웨이브의 변환식은 반드시 좀 가급적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학기 지금 이제 인터넷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볼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뭐 혹시나 뭐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보게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자, 이 식의 형태는
지금 XT라고 하는 이런 스퀘어 웨이브의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재밌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만약에 T1이라고 하는 값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 식의 형태, 이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자,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자, 1이라는 값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상수 함수의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의 델타 함수의 형태일 때 그것을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 자, 오메가 영역에서 어떤 상수의 형태로 나왔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임 도메인에서 지금 무한대인, 자, t1 값이 무한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 상수함수의 형태로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자, 여기 분모에 있는 이 t1 값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자, 이 t1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0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 값이, 그리고 이 t1분의, 마이너스 t1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값이 서로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t1이라고 하는 값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느냐 하면, 자,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러니까 0에서 무한대를 갖게 되는 임펄스 형태의, 자, 오메가 이퀄 제로에서만 값을 갖는 임펄스 형태의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타임 도메인에서 임펄스는,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상수함수로 변환되고요.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상수함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자, 임펄스 형태의 신호로 변환된다라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이제 스퀘어 웨이브 형태로 된 것이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빠져 있습니다.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이제 1의 값을 갖는 이제 스퀘어 웨이브의 형태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것에 대한 풀이의 역변환입니다. 자, 풀이의 역변환이기 때문에, 자, 방금 전에 봤었던 이제 풀이의 변환식에서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는데, 풀이의 역변환에서는 마이너스가 없고요. 그리고 2파이분의 1이라는 값이 앞에 곱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xt라고 하는 풀이의 역변화는, 자, 2파이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부터 플러스 오메가까지, 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곱하기 d 오메가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것 뭐 충분히 잘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xt라고 하는 신호를 그려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싱크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게 되면요. 자,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게 되면 지금 오메가 함수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함수가 상수 함수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의 풀의 역변화는, 자,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서로 다가오게 되고, 자, 여기 오메가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펄스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 앞에서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그 경우가 반대되는 경우인 거죠. 자, 그래서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이 이와 같이 서로 이제 대칭되는 개념이 있고요. 뭐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듀얼리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의 성질을 알게 되면, 자, 대략적인 풀의 도메인에서의 어떤 성질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퀘어 웨이브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 타임 도메인에서 혹은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떤 특정 구간에서만 이제 값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구간만 따로 이제 뭐 잘라낼 수 있습니다. 필터라는 것을 쓰게 되면, 자, 뭐 컷오프 프리퀀시를 이 정도 갖는 필터를 쓰게 되면 이 구간만 따로 잘라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퀘어 웨이브가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되고, 자, 그런 스퀘어 웨이브 형태의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싱크 형태의 신호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자, 스퀘어 웨이브를 변환하면 싱크, 그다음에 싱크를 변환하면 스퀘어 웨이브의 형태의 신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싱크 펑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보면, 자, 싱크 함수는 지금, 자, 싱크 세타라고 하게 되면, 파이 세타분의 사인 파이 세타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파이 t분의 사인 wt라고 하는 신호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파이분의 w 곱하기 싱크 파이분의 wt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도를 해보면 될 거고요. 자, 뭐 간단하게 해보면,
지금 파이분의 W 곱하기 자 싱크 파이분의 오메가 WT를 우리가 풀어쓰게 되면 자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WT 분의 사인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WT로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파이가 서로 미분되어 약분되어서 없어지고 자 파이분의 오메가 W 곱하기 WT 분의 자 사인 WT 자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W 다시 없어지고요. 파이 t분의 자 사인 WT가 나오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이제 이런 형태의 신호가 많이 쓰인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산 시간에서 파이 n분의 사인 파이 n 또 역시 이제 싱크 신호이냐라는 것인데 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이런 형태의 신호가 있을 때 세타 이퀄 0일 때에만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세타가 0이 되면 분모 분자가 다 0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로피탈을 정리를 써서 값을 구하게 되죠. 그때만 1의 값을 갖게 되고 싱크 함수가 1의 값을 갖게 되고요. 자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뭐 3파이 그런 값을 갖게 될 때는 자 싱크 함수가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이 0의 값을 갖는 위치들이 이제 뭐 파이 그 다음에 뭐 2파이, 3파이, 4파이의 값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파이 세타의 값이 이제 파이, 2파이, 3파이가 되는 거니까 세타에 해당되는 것은 1, 2, 3, 4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연속 함수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인데 이산 시간에서도 과연 이렇게 되느냐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산 시간에서는 우리가 정수배에 해당되는 n값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n 이퀄 0일 때에만 1의 값을 갖게 되고요. n이 0이 아닐 때는 전부 다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이 n에 해당되는 이 항 때문에 모두 다 0의 값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델타 n과 같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혹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문제를 어렵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면 자 델타 n 대신에 자 파이 n분의 사인 파이 n이라고 넣게 되면 그것을 그냥 델타 n으로 놓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싱크 함수와 이제 스퀘어 웨이브 사이에 이제 변환되는 이제 세 쌍의 신호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W라고 하는 값의 차이에 따라서 그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싱크 형태가 총 3개 걸려 있습니다. X1, X2, X3의 신호가 걸려져 있고, 자, 서로 각각 다른 W1, W2, W3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W1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값을 갖고 W3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싱크의 파형이 나타났을 때 자, 0의 값을 갖는 이 크로싱을 하는 이 위치들이 더 촘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자, W1 값이 큰 경우입니다. 자, W라는 값이 작은 경우에는 그 값이 굉장히 듬성듬성 나타나게 되고 그 파형의 제로일 때, t 이퀄 0일 때의 크기도 작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런 신호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신호가 나타내는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는 얘는 출렁임이 굉장히 많죠. 출렁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 성분이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넓은 범위의 주파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런, 자, 고주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자, 사람으로 따지면 높은 음성,
혹은 어떤 이제 날카로운 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0일 때는 굉장히 뭐 중저음, 거의 DC, 그러니까 DC 성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낮은 주파수 성분 혹은 낮은 목소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자,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높은 주파수 성분은 물론 그러니까 높은 그러니까 어떤 여자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음을, 바이올린 같은 그런 날카로운 음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자,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출렁임이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거의 없죠. 자,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얘는 자, 낮은 주파수 성분으로만 구성된 신호인 겁니다. 그래서 자, 그것의 프레 트랜스폼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자, 0이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주파수 근처에서만 값을 갖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싱크를 변환했을 때 우리가 스퀘어 웨이브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 싱크의 어떤 파형의 형태에 따라서 그 스퀘어 웨이브의 폭이 결정된다라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목요일 날 또 수업 이어서 하기로 하고,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기로 되어 있죠. 자, 중간고사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넷으로 실시되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고, 저도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예비 시험 문제를 한번 내봤었습니다. 퀴즈 형태의 예비 시험을 냈었고, 여러분들께 공지했듯이, 성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와 비슷한 유형의 혹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요번에 예제에서는 그냥 하나의 답만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고사 내는 문제에는 멀티플 초이스가 있을 것이고, 멀티플 초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시험 보는 게 여러분들 평가하는 의미이긴 하지만 함정에 빠뜨리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제공할 것이고요. 어, 자동 채점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쓰는 형태에 따라서 제가 의도치 않게 답으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맞는 답이어도 틀리다고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최종 성적이 아니니까요. 점수가 바로 공개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설정은 그 다음날 바로 점수가 공개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점수가 공개되더라도 바로 실망하지 말고 제가 성적 확인하라고 공지를 한 그 이후에 확인을 한 후에 다시 확인을 저한테 이의가 있는 뭐 점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의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중간고사 준비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